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새벽 참 많이 못 주무셨죠? 제가 3시 40분 정도에 일어나서 FOMC 결과를 지켜보다가 5시가 좀 안 된 시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연속 2개를 올렸는데 정말 순식간에 댓글이 한 20개 정도 달리는 걸 보고 야, 많은 분들이 저처럼 잠을 많이 못 자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FOMC 2018년 FOMC가 마지막 12월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이 됐는데요. 그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FOMC에서는 2018년 들어서 네 번째 금리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로 상향됐고요. 대신 지난번과는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2019년에 3번의 금리 인상을 예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일단 3번이 아니라 2번, 1번이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3회 인상에서 2회 인상 예정으로 일단은 횟수가 줄어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시장이 충분히 좋아할 만했죠. 왜냐하면 금리 12월은 금리 인상이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 예정된 횟수가 한 번 줄어들었으니 시장이 충분히 좋아할 만했습니다. 예. 일단 다우지수는 초반에 상승장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승장으로 했고요. 나왔을 때 잠깐 빠졌다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화살표만큼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900포인트 정도가 하락했어요. 순간적인 폭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도대체 왜 금리 인상 횟수가 조절돼서 시장이 초반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다가 순식간에 고점 대비 900포인트가 하락했느냐? 그 이유는 파웰 의장의 발언에 있었습니다. 연준 의장, 전임 그린스펀부터 버냉키, 그다음에 옐런, 이 세 분의 의장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답을 했습니다. 되도록 은유법이나 비유, 그다음에 두리뭉실 이런 화법이었는데 파웰 의장은 아직 그 초보트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이 두려워했던 거 저렇게 순간적으로 900포인트 물론 다우지수는 최종적으로 36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돼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 900포인트란 얘기니까요. 저렇게 격하게 공포심 형태로 반응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FOMC 금리 결정의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거든요. 그 성명서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용어로 하면 더비시죠. 그러니까 비둘기, 온건한 단어를 사용할 거라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골드만삭스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그런 온건한 단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한 금리 인상이니 이런 좀 형식적인 단어들이 사라지고 직설화법을 씀으로써 시장이 좀 불안했고 그렇게 불안하고 있는데 FOMC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의장은 따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파웰 의장이 너무나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다우지수를 급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FOMC 성명서에서 도대체 무슨 단어가 빠져 있길래 그러는지, 파웰은 어떻게 말을 했길래 시장을 저렇게 힘들게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OMC 이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그 리포트에는요, 2019년에 금리 인상은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줄어들 것이다 분명히 예상을 했습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노란 글씨를 보십시오. Acknowledging some softening in the growth outlook, but also highlighting data dependence.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softening,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누그러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Fed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also highlighting, 즉 data dependence,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의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골드만삭스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전체 월스트리트 그 참가자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골드만삭스의 예상대로 속도를 조절한 건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 좀 데이터에 의존한다거나 하면서 앞으로 약간 좀 금리 인상 속도가 2번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조정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페드의 성명서를 분석한 그 블룸버그에 이런 얘기했어요. Non-committal to the data dependence. 그러니까 앞에서 골드만삭스가 미리 예상했던,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참가자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약간 좀 두루뭉실한 그런 단어를 예상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고,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냥 will continue to monitor global economic. 좋아요. 세계 경제를 모니터를 계속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and financial developments. 야, developments가 뭡니까? 일종의 development, 우리 영어 단어 공부했잖아요. 발전, 향상, 이런 단어잖아요. 금융시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시장 참가자들은 최근에 다우지수 하락, 미국의 기업 부채 문제, 시니어론이나 레버리지온 펀드의 자금 유출 등등등에서 상당히 안 좋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조차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이런 단어를 넣어서 좀 안심을 시켜줄 줄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Financial Development, 금융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놀라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파웰 의장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보셔야 됩니다. The balance. 제가 바란스 이랬더니 어느 분이 댓글이 상승미소의 발음이 돼가지고 놀리셨어요. balance입니다. balance sheet. 이게 페드의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 이게 대차대조표 의미는 뭐냐면 양적완화 축소를 의미합니다. The balance sheet is autopilot.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autopilot이 뭡니까? 항공기 조종사들이 이륙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자동운항 장치를 하고 그냥 이제 쉽니다. 자동운항 장치가 뭐죠? 가기로 한 경로를 그냥 안전하게 지속해서 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balance sheet is on autopilot.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양적 완화 지금 축소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상되어 있는 매달 500억 달러 축소는 계속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내심 금리 인상 횟수도 조절했고 양적 완화 축소도 열어놓길 좀 기대했는데 자동운항 장치래요. 계획한 대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We don't see balance sheet runoff as creating problem.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하는 걸 그냥 한마디로 계속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위에 이걸 골드만삭스가 또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Not only but, 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Not dovish enough. 충분히 더비시하지도 않았어. 왜? 앞에서 데이터 디펜던트 등 그런 열려있는 단어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not dovishi한 상태에서 but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Powell confirmed that the balance sheet normalization will continue. 양적 완화 축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방점을 찍어버린 겁니다. 이런 X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주식 투자자들,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좀 뭐 여지를 열어둬야 상승하든 지금까지 하락하는 건 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전혀 안 먹혀버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 순간적으로 900포인트가 폭락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12월 초에 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블룸버그에서 당시에 보도했던 거고 제 방송 보셨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문우신이 누굽니까?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문우신 asked about Fed option that could avoid rate hike. 이 제목으로 기사를 쭉 보면 무슨 얘기를 했냐. 굳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금리 인상하지 않고 양적 완화 축소로서 그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페드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투자은행 그 모임에 가서 협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기사가 나와서 다우지수가 한 이틀 크게 올랐었거든요. 왜? 아하, 양적 완화 축소 또는 금리 인상 둘 중에 하나는 속도 조절이 되겠구나. 만약 금리 인상이 그냥 간다면 양적 완화 축소라도 이게 좀 중단되거나 금액을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파웰 의장의 직설화법에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우신 장관은 자기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페드의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때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특명을 받고 페드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영향력 있는 뭐 골드만삭스니 JP모건, 모건스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의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걸 단칼에 날려버린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시장이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오늘 이런 일을 이제 중요한 건 월스트리트 그 투자은행가의 유명한 그 나름 영향력 있는 은행이나 투자기관들이 오늘 FOMC의 성명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 내년에 2번, 3번에서 2번으로 조절한 거. 그 다음에 파웰 의장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7개 회사들, 나름 잘 나간다는 7개 회사들의 코멘트를 좀 간단히 요약본으로 가져왔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위에 파란 것이 disappointing, 실망스럽고 not super dovish. 그러니까 아주 비둘기적 온건한 내용도 아니고 This will be seen as hawkish. 한마디로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자기는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주요 투자은행 사람들, 투자은행 전문가들, 그분들의 그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한 요약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버코어 ISI라는 그 미국의 투자회사인데요. 이쪽에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 아무튼 이런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Investors will view this 이것을 오늘 기자회견이나 페드의 그 포지션을 as hawkish 매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번 줄인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펜 미첼 애셋 매니지먼트의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Market is much more dovish than the dot plan. 그러니까 시장은 뭐 더비시, 무척 더비시했다. dot plan보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오늘 그 패드의 이 성명이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좋게 봤네요. 이분은 좀 이상합니다. 세 번째 프린시플 글로벌 인베스터 이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volatility will remain. 변동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죠? 아직도 이걸로는 금융시장이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블랙록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또 DAS
그러니까 점도표입니다. 발표하면 이제 점도표로 금리 인상 속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점도표가 하향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2번, 3번에서 2번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된 걸 얘기합니다. That were a little bit disappointing. 이것만으로는 나 만족하지 못하겠다.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그 다음에 DWS에서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Fed 다 똑같습니다. that 점도표라고 하는 금리 인상 속도 show significant group still 그러니까 즉 2번 한다고 했지만 점도표만 보면 아직은 내년에 3번 그냥 지속할 것 같다. 나는 못 믿겠다. 2번 인하하는 것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그 다음에 BNP 파리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증권회사는 하이크스, 금리 인상이죠. wasn't super dovish. 그러니까 전혀 온건하지 않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겐하임 파트너스라는 증권사죠. 이 친구들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I think people are scared.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걸로 만족 못하고 사람들은 상당히 공포심, 무서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disappointed, 실망스럽고 not dovish하고 전혀 응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자체로 hawkish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현상이고요. 현상 밑에 있는 숨어있는 행간을 읽어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죠. 행간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이런 데 글을 쓸 때 분석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희망이나 기대를 얘기하는데 그걸 못 참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경제 펀더멘털 관점, 그분은 펀더멘털 관점인 거거든요. 펀더멘털 관점에서의 오늘의 이벤트, FOMC 이벤트를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경제 펀더멘털 관점에서 볼 때 첫째, 미국 경제는요, 이 정도 금리 인상을 버텨낼 만큼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 정도도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게 없고, 이 정도도 힘들게 못 버티고 있다.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건 팩트로 확인될 수는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충분히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뭘 추정하냐?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기업, 그 다음에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현재의 금리 인상 속도, 그 다음에 내년에 2번 예정되어 있는 한 번을 줄인 이 정도 속도에도 미국 기업의 악성 무채들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론, 코버넌트 라이트론, 그 다음에 시니어론 이런 그 다음에 정크펀드, 하이힐드 채권 이런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 부채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서 패드도 사실 겁먹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3번으로 예상했던 금리 인상이 2번으로 조정된다고 미국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럴 거였으면 지난 10년간 0% 금리 있을 때 다 정상화됐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0% 금리를 오래 하는 동안 체질이 개선된 게 아니라 좀비 기업이 양성됐다는 얘기고, 한 번 정도가 금리 인상이 안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2019년에 그들이 얘기한 대로 2번의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축소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냐? 사실 이것도 의문입니다. 사실 오늘 금융시장, 그 다음에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이 부분도 두리뭉실하게 해서 희망을 갖게 해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양적 완화 무조건 오토파일럿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디펀던트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런 뉘앙스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실망한 거거든요. 그만큼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게 펀더멘털 관점이고요. 이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악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 기회가 없는 거 아니죠. 왜냐?
일단 금융시장이 가장 원했던 게 뭡니까? 월스트리트이 가장 원했던 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었어요. 그처럼 통할 것 같지 않던 패드의 포스처가 자세가 누그러졌습니다. 즉 처음이 힘들지 처음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연속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즉 원하는 데 속도 조절된 게 꼭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파웰 의장의 직선적인 단어 사용은 그건 다음에 연설교회에서 바꿔버리면 됩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long way to neutral rate라고 했던 걸 11월 8일 날 바로 바꿨잖아요. 또 below도 바로 밑에 와 있다. 이렇게 말 바꾸기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왜? 파월 의장도 주식시장 하락하는 걸 그냥 전혀 불안하게 쳐다볼 수는 없거든요. 조만간 이런 말은 바꿀 수 있다. 저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뒤에서 잠깐 언급하겠지만 지난번에 가트먼,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골드먼삭스가 최근에 과도한 하락이 2019년에 현금 비중을 높여라 이런 얘기했다가 자기네는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좀 더 많이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맡겼습니다. 즉 이제 하나씩 굿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희망적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자산시장이든 어떤 금융자산이든요. 일방적인 통행, 급등, 급락, 일방적으로 혼자만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오래 가려면 조정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 충분히 내려왔으니 상향 조정할 타이밍은 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은 언제 방향을 돌리냐면요. 긍정적인 게 극대화됐을 때 하향으로 전환되기 쉽고요. 공포심이 극대화되어 있을 때, 오늘이죠. 왜? 금리 인상을 한번 줄이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순간적으로 900포인트 빠지면 공포심이 극대화됩니다. 오늘 같은 날이죠. 이렇게 공포심이 극대화되었을 때 시장은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는 충분히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다. 물론 바닥 찍었다고 지난번 고점을 돌파 이게 아니라 상승 조정의 바닥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FOMC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온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골드만의 1트릴리언, 그러니까 1조 달러 에셋 매니저가 is betting on stock 2019년 주식시장 상승에 배팅한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2주 전에 방송에 골드만삭스는 현금 비중을 높여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을 바꾼 겁니다. 왜? 너무나 과도하게 빠졌고 이 정도 하락이라면 펀더멘탈 대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밑에 CEM, 이머징 마켓을 얘기합니다. And US equity, 이머징 마켓과 미국 주식시장 as attractive, 상당히 매혹적이다. 왜? After sell-off, 너무나 매도 많이 해야 돼요.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앞에서 얘기했죠. 지난번에 가트먼, 이번엔 골드만삭스까지 너무나 과도한 하락에 충분히 펀더멘털 대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것도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는요. 제가 다음 주에 요약 정리해서 방송으로 면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OMC 방송, 여러분들 새벽까지 잠 못 주무시고 기다리셨죠? 최대한 빨리 방송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9시 40분이네요. 9시 40분이니까 편집하고 등등 하면 2시 이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하루 더 남았구나. 저 방송 내일은 안 나오더라도 내일 와서 다른 방송 틀어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죠. 구독하기 클릭. 구독하기 클릭. 감사합니다. 안녕.